안녕하세요. 운동잘 박사 해민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근육이 느는 것 같지 않고 줄어드는 것 같으신 분, 그리고 근손실 방지를 위해 단백질을 꼬박꼬박 잘 먹고 있는데 근육이 늘지 않고 계속 줄어드시는 분, 왜 이럴까요? 화초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초를 키울 때 매일매일 물을 한 바가지씩 주면 잘 크나요?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화초를 두고 물을 잘 안 주면 잘 클까요? 물도 안 주고 햇볕도 안 쬐어주면 당연히 잘 안 자라겠죠. 그렇다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계속 두고 물도 왕창 주면 잘 클까요?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와 운동이 필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근손실을 방지하고 근육을 성장시키는데 주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 근손실 방지를 위한 올바른 단백질 섭취와 운동 방법을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손실 방지를 위한 올바른 단백질 섭취와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근손실에 대해 먼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손실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잃어버리거나 축나서 손해를 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몸에서 근육에 대한 손해는 근감소와 근위축이 있습니다. 근감소는 말 그대로 근육이 감소되어 없어졌다는 양의 감소를 뜻하는 것이고, 근위축은 근육이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줄어들어 부피가 작아졌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 몸에서 근육에 대해 손해보는 근감소와 근위축은 각각의 좀 다른 이유로 근육에 손해를 입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앉고 걷고 일하고 움직일 때 신체에서 쉽게 빨리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탄수화물, 즉 글리코겐을 간과 근육에 저장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글리코겐은 신체에 100g 정도밖에 저장이 되지 않기에 중간중간 섭취를 해주어 신체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고요, 한두 끼 못 챙겨 먹으면 당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글리코겐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리코겐이 부족하여 당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 이를 채워주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부족한 글리코겐을 대체하기 위해 근육 내 아미노산을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의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근손실인 것이며, 탄수화물 섭취 없이 실시하는 지속적인 신체 활동은 막대한 근손실을 피할 수 없으니 탄수화물을 중간중간 잘 챙겨 드셔서 근손실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시간에서 18시간 금식을 할 경우 글리코겐이 혈당으로 거의 소모되니 근손실 걱정이신 분들은 당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글리코겐 소모 전 식사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 초기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 1시간 전 탄수화물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챙겨주시면 근손실을 예방하고 운동 시 에너지 사용으로 힘차게 운동하실 수 있으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근위축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앞서 근위축은 근육이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줄어들어 부피가 작아졌다는 뜻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 번에 잘 설명드리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갑작스러운 사고나 부주의로 골절이 되었을 때 깁스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깁스 기간이 4주에서 6주 정도를 하게 되고, 이 기간이 지난 후 깁스를 풀게 되면 깁스한 신체 부위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4주에서 6주라는 기간 동안 깁스 부위는 움직임과 근육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고, 움직이는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심장은 움직이지 않는 근육에 혈액을 보낼 이유가 없어져 근육은 영양분 공급 없는 깁스 기간 동안 성장과 유지를 못하고 퇴행이 이루어지며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현상이 바로 근위축인 것입니다. 즉, 사용하지 않으면 발달하지 않고 도태되는 것인데, 우리 몸에서 움직이지 않으니 키워지지 못하고 아쉽지만 그 입지가 줄어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수술로 근육과 조직이 손상이 되거나, 또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신체 활동이 줄어들거나 나이가 들거나 어떠한 이유든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전체든 근위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작업생활로 엉덩이, 고관절,
장요근, 다리 근육과 인대들이 뻣뻣해져 있거나 선천적으로 순환이 안 좋아 몸이 뻣뻣하신 분들도 뻣뻣한 근육들이 혈관을 압박하여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며 근육 성장이 저해되고,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근위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력이 있어야 하는데, 근력이란 것은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을 말하며 근력, 근순발력, 근지구력 등 앞글자에 근이라고 붙어있는 것은 근육이 꼭 있어야 우리가 필요한 움직임에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력은 60세까지는 천천히 변화를 하고 50세에서 70세까지는 매년 1에서 1.5%씩 감소를 하며 그 후로는 매년 3%씩 급격히 변화하며 감소하니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근육을 유지하고 근력을 키우는데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근손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는 근손실 방지를 위한 올바른 단백질 섭취와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가 운동 전이 좋은지, 운동 후가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섭취해야 좋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손실을 방지하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운동 전에도 섭취하고 운동 후에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단백질 1g이 섭취 권장량인데, 보통 여성은 55g, 남성은 75g 정도를 섭취 권장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성장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경우 체중 1kg당 단백질 2g 정도 섭취 권장량의 2배 정도를 권장하고 있으니 기억하시고요. 이보다 더 과한 단백질의 섭취는 단백질의 당 전환으로 지방이 축적되거나 통풍 발생, 그리고 간과 콩팥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단백질 섭취량과 수준을 잘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단백질 섭취 방법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운동 전 단백질 섭취는 근육 내 글리코겐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운동 시 발생하는 근육 손상을 감소시키며 근육의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운동 전 신체에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운동과 여러 신체 활동에서 신체가 선호하는 에너지원이며 체내에서 분해되어 신체 기능을 돕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운동 전 탄수화물 섭취 부족으로 체내 글리코겐이 부족하면 부족한 글리코겐을 대체하기 위해 근육 내 아미노산을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근육의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근손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중간중간 당 떨어진다는 느낌 없이 잘 챙겨 드셔서 근손실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 섭취가 운동 전후에 모두 필요하지만 운동 후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근육을 사용하며 미세 손상이 발생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동 후 1시간 이내 또는 즉시 섭취하는 빠른 단백질 섭취는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가 있으며, 근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섭취로 근섬유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운동 후 근육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운동 후 빠른 단백질의 섭취는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시키고 분해를 억제하며 합성과 분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잘 해주시면 빠른 근육 회복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으며 근육의 성장을 도와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운동 후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손실 방지를 위한 올바른 단백질 섭취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영양소의 섭취도 정말 중요하지만 근손실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라 하겠으며, 운동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과 같은 근육의 구성이 되는 에너지원은 근육을 움직이며 운동을 할 때 혈액을 통해 근육에 전달되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단백질을 분해시켜 근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근감소와 근위축 등 근육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키워야 하는데, 근육을 키운다는 것은 근육의 횡단 면적의 증가를 말합니다. 이것을 근비대라고 하는데, 연구를 살펴보면
근육의 횡단 면적이 높을수록 근력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우리가 근손실을 방지하고 근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 근육의 횡단 면적을 늘리는 근비대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비대 운동은 보통 자신이 최대한 한 번에 들 수 있는 무게의 75에서 85% 무게로 6에서 12회를 실시하며, 이 운동을 3에서 5세트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50대에서 60대 층이 많으니 좀 더 쉽게 한 번 더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이 10kg을 겨우 한 번 들어 올릴 수 있다면 7.5에서 8.5kg의 무게로 6번에서 12번 정도 힘드셔도 열심히 실시하시고, 이것을 3에서 5회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 드려보자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6번에서 12번 힘들게 겨우 할 수 있는 무게로 6번에서 12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것을 3번에서 5번을 반복하면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겠죠? 운동 동기 부여를 위한 유명한 영어 표현에서 No pain, no gain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의미로 성공이나 발전은 종종 노력과 희생을 동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운동에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막 성장을 할까요? 아쉽게도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운동에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는지는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해야 하는지 운동 빈도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운동 빈도의 설정 실패로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피로해지고, 휴식을 통해 피로의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 또다시 운동에 자극을 주었을 때 근육 향상과 발달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우리 몸의 원리를 모르고 매일매일 열심히 쉬지 않고 운동한다면 피로의 누적으로 근력 저하와 부상이 초래되기도 하니, 운동 후 휴식을 통해 피로의 회복이 되었을 때 또다시 운동하시고 이것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난 후 휴식을 통해 피로가 회복이 되었는데 다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띄엄띄엄 실시하는 운동 또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니, 운동을 통해 근육의 성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운동하시고 휴식으로 피로가 회복되시면 또다시 열심히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변화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꾸준히 실시하시면 여러분의 근육은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근손실 방지를 위한 올바른 단백질 섭취와 운동 방법에 대해 얘기를 드리는데,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적용을 하시기에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 있으니, 오늘의 주제, 근손실 방지를 위한 올바른 단백질 섭취와 운동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동 1시간 전 운동 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탄수화물을 잘 섭취해 주시고, 운동은 6번에서 12번 힘들게 겨우 할 수 있는 무게로 6번에서 12번 열심히 운동해 주시고 3번에서 5번을 반복한다는 것, 그리고 운동 1시간 이내 또는 최대한 빠르게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하고요. 이때는 단백질 파우더를 물이나 음료에 타서 빠른 경구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셨으니 피곤하실 것이고 충분히 휴식을 하셔야 하고요. 피로가 충분히 회복되셨다면 다시 이 과정을 계속해서 꾸준히 몸에 변화가 있어 만족하실 때까지 실시하시는 겁니다. 오늘 근손실 방지를 위한 올바른 단백질 섭취와 운동 방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손실이 걱정되셔서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꼭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재활 전문지도사 최영한